사건은 2009년 8월 서초서 강력팀 형사님들이 수상한 첩보 하나를 입수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년 3개월 전에 성남에 살던 70대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사망 원인이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사망한 할머니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을 사주한 것 같다는 첩보였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다면서 꼭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수십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철물점에 배추 장사까지 해서 평생을 차곡차곡 모아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한평생 모은 어머니 재산을 아들이 노렸던 것 같다는 겁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해도 갑자기 돌아가실 분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던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슬픈 기색조차 없어서 동네 분들도 말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희도 믿기진 않았지만 그냥 흘려넘길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일단 알아보기로 했던 겁니다. 슬픈 기색이 없었다? 이거는 좀 찜찜한 얘기긴 한데 네. 진짜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아볼 방법이 있었을까요? 일단 형사님들은 1년 3개월 전 성남에 사는 70대 할머니의 사망신고서를 모두 수집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분들 중에 가족관계증명서로 외아들이 실제로 있는 분을 찾아 나서는데요.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은 정황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럼 일단은 앞에 있는 상황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사실은 네, 얘기네요. 사실이네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니의 죽음에 아들이 정말로 개입한 것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떤 수로 확인을 하죠? 형사님들은 어머니의 사망 기록부터 살펴보는데요. 이 어머니의 사인은 병사로 처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119 구조대원이었습니다. 당시 출동 기록이 남아있어 신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하루도 빠짐없이 노인정에 나오던 어머니가 말도 없이 나타나지 않아 이상하게 여긴 동네 이웃이 집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어 119에 신고했던 상황이더라고요. 문을 따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집안에서 이미 사망한 채 쓰러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고요. 119 구조대가 발견했구나. 119 구조대가. 그러면 혹시 발견 당시에 어머니 상태에 대한 기록도 있었나요? 네, 육안으로 확인되는 외상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 입안에서 떡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떡이요? 어머니가 당뇨를 앓으셨는데 사체 검안서 사망 신고서에 적힌 직접 사인이 당뇨성 혼수였습니다. 당뇨성 혼수. 혈당이 갑자기 확 높아지거나 확 내려가서 쇼크 상태가 되는 건데 입안에 있던 떡을 드시다가 혼수가 온 걸로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당시 아들도 어머니가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했고 특별한 타살 흔적이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검안이가 당뇨성 혼수로 판단하고 부검 없이 병사 처리를 했던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야, 일단은 뭐 타살로 보이는 정황도 없는데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부터 검안이까지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어머니의 죽음이 의심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상황 같거든요. 네. 보통 떡을 먹다가 사망했다고 하면 기도가 막혀서 기도 폐쇄 시 식사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부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처리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일혈점이라든지 질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보이지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고 혼자 떡을 드시던 정황들이 있고 가족의 진술에서 심한 당뇨병을 앓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되어 가지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상 더 나온 건 없었나요?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당시 부검 없이 시신을 바로 화장한 상태라
이제 와서 정확한 사인을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없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사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아들을 김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는요, 멀쩡하게 직업도 있고요, 네. 처자식도 있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에게는 좀 남다른 사연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갓난아기 때 철물점 앞에 버려졌던 업둥이였습니다. 마침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거였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글쎄요, 뒤늦게라도 내가 업둥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그랬을까요? 가끔 뭐 보면 열심히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업둥이였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을 겪는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마다 보약을 챙겨 먹이며 애지중지 키웠고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33년간 김 씨를 곁에서 뒷바라지 했다고 했습니다. 사과 한 알도 흠집 난 걸 살 정도로 돈을 아껴서 아들 대학 등록금에 사업 미천에 결혼할 때 아파트까지 마련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야, 그러면 대단하시다. 이쯤 되니까 좀 첩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도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나 고민됐는데 결국 잘못된 정보였더라도 실체가 정확히 뭔지 알고 끝내야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 소문이 진짜라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아들이 얻을 게 뭘까 생각해보니 아무리 봐도 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상속받은 유산에 수사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현금, 보험금 등을 포함해 총 19억 원 가량의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더라고요. 19억. 엄청 큰 돈을 받긴 했네요. 이 상속된 유산과 관련해서 수상한 정황이 없는지 알아보다 보니까 아들에 대한 믿기 어려운 얘기들이 점점 형사님들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김 씨가 상속받은 땅을 급처분하려고 혈안이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면 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게다가 어머니의 숨은 재산을 더 찾아볼 방법이 있는지 전문 변호사를 김 씨가 수소문하고 다녔다는 정황도 포착한 겁니다. 숨은 재산이요? 19억 큰 돈인데 그러게. 그렇게 큰 돈을 받고도 돈이 더 필요한 것처럼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사업 자금이 필요했을까요? 아니 빚이 많았나? 그 전까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망 직후에 이렇게 막 엄마 재산을 알아보고 땅을 급하게 처분하고 하는 것들이 찝찝하긴 합니다. 그래서 김 씨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써야 할 상황이었던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망 전후 김 씨의 은행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간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어머니 사망 일주일 뒤 아들 김 씨의 계좌에서 1억이 출금됩니다. 에? 출금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현찰로 1억을 찾아요? 와, 유산이 정리되기도 전에 이미 큰 돈을 뺐었네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돈이 한 번 더 나가는데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이 누군가에게 이체가 됩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1억 3천만 원이 김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한 번은 현금으로 1억을 찾고 한 번은 이체를 했고 왜 이렇게 방법도 달리하면서 뭘 했을까요? 설마. 같은 생각? 설마. 청부 대금은 아니겠죠? 설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이. 우선 현금 1억 원의 사용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 3천만 원이 이체된 계좌의 주인부터 추적했습니다. 일산에 사는 60대 남성이었는데 전과가 있지도 않았고 살인 청부를 받기엔 나이도 너무 많은 데다 피해자나 그 아들과도 접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년에 계좌로 들어온 3천만 원이 무슨 돈이냐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돈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년의 아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통장을 인적사항은 바로 확인이 됐나요? 지금부터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받은 이 남자를 오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씨. 오 씨는요, 당시 31살이었고요. 특수강도를 포함한 전과 3범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 씨가 청부살인을 의뢰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을 하고요. 당시의 거주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특수강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그러면 청부 사업자가 아니란 얘기인데? 그죠, 수감 중에 잠깐 외출 나와서 청부살인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있었던 거예요? 1년 전 복권을 수천만 원어치 샀는데 죄다 꽝이었고 한순간에 큰 돈을 날리자 복권을 샀던 가게로 칼을 들고 들어가 강도짓을 벌였던 겁니다. 근데 1년 전에 복권을 산 거면 그때는 교도소에 있었던 게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쵸. 복권을 수천만 원치 샀다는 거에 저는 이미 마음이 확 기울었습니다. 그거 아들 김 씨한테 받은 3천만 원. 그럼 3천만 원 복권을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꽝 해서 네. 복권 산 집에 가서 그렇게 해서 교도소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추정돼서 곧바로 오 씨를 접견했습니다. 만나자마자 사망한 어머니의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고 이분이 누군지 아냐고 물어봤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들 김 씨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그럼 이 사람 아냐고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 씨 통장에서 자기 아버지 계좌로 3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까지 보여줬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돈이라고 잡아댔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돈이라고 다 얘기했다. 복권은 무슨 돈으로 샀냐고 물어봐도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책상에 올려둔 김 씨 어머니 사진을 힐끔힐끔 보는데 점점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6시간 동안 지루한 진실 게임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오 씨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형사님,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요. 그 사진 좀 제발 치워주세요, 제발. 역시 뭐가 있었네. 네. 아들이 사정한 게 맞구나. 뭐라고 하던가요? 오 씨가 한 얘기를 한번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인가? 아이씨, 진짜 뭐래도 안 되더라고요. 일 나가면 잘려, 돈은 돈대로 나가. 나도 폰 좀 내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본 거예요. 형사님도 아시려나? 범죄자 출소자의 쉼터라고? 거기 가보면 뭐 한탕하자, 큰 거 있다, 뭐 이런 게 수두룩하게 올라 있거든요. 걸리지는 말자 싶어서 자잘하게 소소하게 심부름거리만 연락을 쭉 돌렸는데 그 인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뭔 심부름인지는 만나서 얘기해 줄 테니까 선글라스를 꼭 쓰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람난 와이프 뒤나 밟으면 될라나 했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겠냐고요. 자기 엄마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글쎄. 제가 돈만 아니면 진짜 그 짓 안 했을 겁니다. 다 그 아들놈이 시킨 거예요. 진짜예요. 자, 믿어주세요. 아이고, 참. 야, 결국에는 그때 그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김 씨였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주면 1억을 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진짜 인간이네. 아니 그럼 아까 그 현금 1억 인출한 게 그 돈인가 보네. 아니 왜 자기를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준 어머니를, 엄마를 죽여달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아니 오 씨는 그걸 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돈이 너무 급한 상황이라 수락했답니다. 근데 자기도 이런 위험한 일은 처음이라 혼자서 도저히 자신 없어서 인터넷으로 또 다른 남자 한 명을 구했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아들 김 씨까지 세 사람이 함께 며칠간 어머니를 미행하며 살해 방법을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의 첫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교통사고 위장사였다고 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매일 아침 같은 루트로 산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교통사고인 척 어머니를 차로 쳐서 살해하기로 했다는 건데, 혹시 이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아들인 이 김 씨가 합의해주겠다고 한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다. 아, 차로 치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유가족이니까 자기가 합의를 해주겠다. 합의를 해줄 테니까 쳐라. 기가 막힌다 진짜. 와, 진짜. 김 씨는 미행까지만 동참했고 실제로 범행을 할 땐 오 씨와 공범 둘이서만 하도록 시켰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페달을 확 밟았는데 갑자기 차가 나가질 않았더랍니다. 어머. 그래서 첫 계획은 실패했다고 했고요. 한 번의 실패 후 집 안에서 살해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가 아침 산책을 나간 새벽 4시경 오 씨와 공범은 아들이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고 했고요. 1시간 후 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자 오 씨가 몸을 붙잡고 공범이 천천히 숨을 못 쉬게 질식사시켰다고 했습니다. 아, 처음에 그렇게 처리된 것이 숨을 못 쉬게 서서히 사망을 하게 되면 갑작스런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증거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후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걸로 보이게 하기 위해 입에 떡을 밀어놓고 현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가 평소 떡을 좋아해 자주 먹는다며 손수 구해다 줬다는 겁니다. 떡을 아, 아유, 이놈아.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고 떡까지 구해다가 청보자한테 갖다 줘요? 진짜 인간 X이네. 아니 도대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갓난아기 때 버려져 있는 거를 주워다가 죽을 뻔한 거를 살려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진짜. 신고받았을 그 당시의 상황이 연결이 되네요. 비밀번호로 열고 들어갔으니까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쓰러지신 것처럼 보였겠죠. 아들은 뒤늦게 와서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쓰러졌다고 이야기했고. 네, 그렇게 어머니 장례까지 치른 후 아들이 약속한 대로 현금 1억 원을 주더랍니다. 근데 막상 받고 나니 일에 비해 보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추가로 돈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아버지 계좌로 받게 된 거라고 했고요. 아이고 참. 야, 아들은 바로 잡혔나요? 오 씨의 자백을 받아내자마자 단 몇 분 만에 아들이 체포됩니다. 오 씨가 처음에 아들 김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순간 사실 우리 최 형사님이 수사팀에다가 김 씨를 따라붙으라는 메시지를 몰래 보내놓은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개입한 게 맞을 거란 심증은 확실한 상황이라 오 씨가 시인을 하자마자 아들 쪽에 잠복하고 있던 팀에 바로 전화를 걸어 아들 잡아라 했죠. 그러니까 1년 반이나 지났으니까 아들은 뭐 이제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겠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충격적인 건 말이죠. 그 아들이 검거된 장소가 불법 사설 경마장이었습니다. 아이고, 아, 그랬구나. 아 도박꾼이었어? 범행은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면서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 씨가 전부 다 불었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범행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들이 33년간 지극정성으로 길러준 어머니를 참혹하게 살해하려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들이 자꾸 사회 기부를 시키게끔 하려고 그래갖고 잠시나마 그랬었는데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가 도와줘봤자 비판인들에게 물먹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옆에서 들쑤셔갖고 어머님 마음이 바뀌셨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고 아이고 참나 진짜. 무슨 말이야? 너는 화가 나다는 거야, 네가. 네 돈이 아니잖아. 이 어머니도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도박빚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제 안 된다 그러고 냉정하게 혼을 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자기가 화날 일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조사해보니 김 씨는 대학 시절부터 사설 경마에 빠져 사업도 번번이 실패하고 억대 빚까지 진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어머니가 한 차례 갚아줬는데 또 다시 도박에 손을 댔던 겁니다. 계속되는 돈 요구에 지친 어머니가 더 이상 돈 못 준다, 재산 사회에 전부 환원하겠다 라고 하자 순간 화가 나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순간이야. 아유. 아니 어머니가 열심히 벌은 어머니의 재산이에요. 그걸 사회에 환원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왜 화가 나? 네가 뭔데 왜? 아니, 아들이 도박을 하고 다니는데 옛다고 그냥 돈 준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실제로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아들이 자꾸 도박에 돈을 탕진하고 돈을 달라 조르니까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잔소리하듯 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에휴. 제가 길러주고 도와준 세월이 얼마인데 겨우 그 한마디에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아들도 자기가 끔찍한 이 폐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긴 했는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치도 뭐 업중이다 뭐 이런 내색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다른 집 다 직접보다 더 잘해주셨고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만큼은. 내가 잠시만 미쳤구나. 내가 미쳤지.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그냥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저 후회의 말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 왜요? 아들이 그 어머니가 사망한 후에 유산을 19억이나 상속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15억을요 3개월 만에 도박으로 다 탕진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평생 모은 돈을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리고 10억이란 돈이 말이 15억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럼요.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또 뭐가 남았어요?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하던 중에 쓰였던 모든 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돈은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씨의 이메일함을 털어봤더니 인터넷상에서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청산가리를 팔았던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냐고 추궁하니까 범행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구해 팔았다고 했고요. 실제로 그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한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아 에이, 진짜 청산 네 진짜. 야, 사람 죽으라고 청산가 그럼 청산가를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파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번 돈으로 범행에 사용할 운동복과 운동화 그리고 떡까지 손수 마련해 청부업자들에게 건네줬다는 겁니다. 뭐지? 진짜 야 계속 떨어지네.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요 또 있어? 재판 과정에서 더 큰 게 하나 터지는데요. 어머니 유산을 모두 날리고 아들 김 씨는요 아버지까지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아 이거 진짜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식이니까 상속이 글로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진짜 바닥에 내려갔는데 또 바닥이 보이는구나 아까 말대로. 야, 이거 사람 맞아? 우리 형사님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았다는 그 공범 있잖아요. 네. 그 공범도 처리해야죠. 공범을 검거해야죠 지금. 오 씨도 이 공범은 잠깐 범행만 같이 했을 뿐 정확한 이름도 성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 김 씨한테 받은 보수를 현금으로 나눠주고 공중전화로 뜨문뜨문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미 소식이 끊긴 지 오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이후 백방으로 찾아보려 노력해봤지만 공중전화로만 연락을 해서 통신수사도 불가능했고 인터넷 사이트도 이미 정보가 삭제된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수사가 마무리돼서 늘 마음 한켠엔 찜찜함이 남아있었죠. 그러니까 1년 3개월이나 지난 사건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뭔가 살인범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수사가 끝나고 4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공범도 결국 꼬리가 잡힙니다.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가 잡혔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말한 이 사건에 가담한 것까지 모두 밝혀져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 아이고 그렇지. 그래도 다행히 검거가 됐군요. 동료 형사에게 놈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셨겠어요. 또 무슨 그러니까 또 어디서 무슨 짓을 어떤 저질지 일을 또 모르니까. 벌일지 모르잖아.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김 씨는 존속살해, 자살방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오 씨는 징역 15년, 공범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근데 돌이켜보면 자기가 이제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하늘에서 기회를 주는 그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걸 못 참는 거지. 즐겨봐 이 채널.